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른바 공적인 정당,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67살 김모 씨, 충남 아산 거주지, 이 사람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를 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운교 최고위원,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그래서 당무를 본 날 이제 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흉기 피의자 김 씨의 얼굴 사진이 인쇄된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이 사람이 김땡땡이다 라고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사람 이름 다 알고 있었고요. 얼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를 공개를 할 때는 우리는 수법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여럿 죽인 최고의 흉악범의 경우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또 소속 정당도 밝히지 않기로 그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사법당국이 내린 그 사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모든 언론기관 그리고 모든 공적기관, 공당들은 물론 이련이와 다 익명으로 김아무개 씨 그리고 그 사람이 장을 어떻게 거쳐왔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마치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이름을 공개를 하고 더더군다나 얼굴까지 패널을 들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걸 보이는 건지 누구 보고 무슨 공격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었겠죠 설마. 어, 검찰과 경찰이 같이 논의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이용해 신상 공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않은 것 같은데 이미 사진이 다 나와 있다. 뉴욕타임스가 김 씨의 실명을 보도했다. 이 김 씨가 매경 독자 의견란에 글을 올렸는데 이게 그 사람인지 저는 확인을 못한다. 김 씨가 국민의힘 당원일 때부터 온갖 글들을 썼다. 소속 당도 이제 여기다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당원이란 말은 또 안 했어요. 윤석열 추종자인 것 같다. 2024년 1월 1일에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전략은 이라는 글도 썼다. 이날은 김 씨가 칼을 갈아서 이재명 대표를 찌른 전날이다. 이런 것을 이제 실명과 얼굴 사진을 패널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사적 제재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사적 제재야말로 제2의 중대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서영교 최고위원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도 제2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적
이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것을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그걸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가령 처벌이 가능한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사적 제재가 낳게 되는 그 악영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이렇게 서영교 최고처럼 어떤 범죄적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사적 제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적 제재는 대개 강자가 합니다. 약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사적 제재를 잘 못합니다. 보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진 강자들만이 하는 것이 바로 사적 제재인 겁니다. 서영교는 이 흉기 피의자 김모 씨 67살 이 사람보다 자기가 월등한 강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자 최고위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무시하고 이 사람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적 제재의 문제는 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도 때로는 그 사람의 범행을 어디까지가 범죄고 어디까지의 그 사람이 양심적 행위냐 뭐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죄 없는 자를 잘못 징벌하는 무고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관련 법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사적 제재 사실은 어마어마한 해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자 폭탄, 악플, 이것이 지금 2024년 대표적인 사적 제재입니다. 닉네임이라고 하는 익명 뒤에 숨어서 집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범죄, 그리고 사적인 제재, 이것이 문자 폭탄이요, 그것이 악플이요, 인터넷상의 폭행인 것입니다. 지금 관련 법으로 중이 처벌하고 있는 사적 제재 중에 하나가 보복 운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경, 이 여성이 보복 운전을 했다고 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지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적 제재입니다. 사적 제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린치를 가하다 할 때 그 린치입니다. 자기가 개별적으로 너 일로 와와 해가지고 어디 으슥한 데 데려가서 실컷 두들겨 패는 것. 그게 사적 제재인 것입니다. 최근에 왜 60대를 폭행한 그 10대 청소년을 데려다가 무릎 꿇려놓고 참교육을 시켰다. 또 그것을 영상으로 찍은 유튜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사적 제재인 겁니다. 그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정당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사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제 개인이 알아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든 뭘 동원하든 개인이 가서 다 해결하라. 앞으로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입니까? 강령입니까? 우리는 사적 제재를 하는 당이다. 이겁니까? 그러면서 서영교 최고위원, 경찰이 왜 피의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제보로 들어올 것을 두려워서라고 생각합니다. 윗선에 누가 있었을까? 낱낱이 국민께 알려야겠다. 경찰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경찰이
부산경찰청이 스스로 판단했을까? 그 윗선이 누굴까? 낱낱이 밝히겠다. 이게 배우설입니다. 배우에 누가 있다. 일개 경찰관이 그런 판단을 내렸을 리가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민주당의 자작극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경실색을 하면서 뭐 범인을 색출하겠다느니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느니 뭐 고발 조치를 한다느니 이렇게 펄쩍 뛰면서 자작극에 대해서는 그렇게 펄쩍 뛰면서 배우설은 계속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기 모순입니다. 인정을 하려면 양쪽을 다 인정을 하든지 부인을 하려면 양쪽을 다 부인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작극에 대해서 펄쩍 뛰는 것만큼이나 이 배우설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못 나오도록 단속을 해야지요. 근데 자기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보름 동안 자가치료 마치고 방사에 첫 출근하던 날 그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그런 배우설 음모론 그것과 더불어 사적 제재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자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